저는 그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서울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동아리가 그 센터 소속의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습니다.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환경을 전공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환경 전공을 하길 바랬습니다.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환경을 전공할 것인지 의대를 갈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제가 존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 또 환경대학원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양쪽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정되어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 2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좀 아팠습니다. 아팠고 또 의전원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서울대 장학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서울대 장학회 측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한 적 없고요.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여기 의학을 포함해서 이과 쪽의 1저자, 2저자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일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더니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란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 교수님 이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 의대 인턴 레지던트의 공부는 잘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 한 3주간 워낙 많은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루 짐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비판 역시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 시점과 지금 시점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예,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그 말을 했던 것은 저희 아이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뭐 부정 입학이다라고 비판과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정 입학이라는 얘기는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에 어떤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흑수저 청년 세대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저희 딸아이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들, 청년들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런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제가 후보에서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언론인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배우자가 그 투자하는 펀드건 또는 저희 아이가 받았던 장학금이든 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흑수저 청년이건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이든 뭐든 간에 그 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 마음이 위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거치 문제와 관계없이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이 문제 그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을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386 또는 586 세대의 일원입니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과 맞서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학생이 아니라 성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막 가지면서도 지금 이런 불평등의 문제,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는 제가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만 신경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와 반성을 해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만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고 얘기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청와대 앞에서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도 막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거의 OECD 최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민주화가 만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부익부 비리비의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를 외쳤고 진보화 개혁을 외쳐놓고 이런 부의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나서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향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환경대학원에서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한 학생이 받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저는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 일에 바빠서 뭐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마는 2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되면서 장학금 문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었고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는 얘기를 동창회 측으로 듣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나오겠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다면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전화를 했다면 동창회장 누구에게, 동창회 사무국장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면 통신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저 아이의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그 교수님께서 곤욕을 치르신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으로서는 자신의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선친의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한 과목 F를 받아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경위를 따져서 이게 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지금도 돌이켜봐서 알았더라면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 교수님 아들이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또는 장 교수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장 교수님이건 장 교수님 아들이건 접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또 제가 전화를 한다면 무슨 오해를 살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고등학교 소속의 이제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의 부모들의 서울대에서 인턴을 한 번 하고 단국대 와서 한 번 인턴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부모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속된 학생들이 인턴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고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대학원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미 제가 3번 정도 답을 드렸습니다. 신청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신청했는데 못 받았지. 예, 그래서요. 그 점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이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희 아이가 받음으로써 다른 한 사람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애초에 조치를 했을 것인데 못했다는 점에서 불찰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인턴십 문제는 당시 그걸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른 당국대 건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아이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그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학부모 참여 인턴,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시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학부모 참여 인턴십을 하라고 권한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무관심,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이번 2, 3주 동안 꼼꼼히 한번 확인해보고 보았더니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원도 하고 선생님이 소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노환중 원장님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다시 한번 약간 어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친께서 이제 국전 입선 화가신데 그 소속 저희 어머니가 나오신 그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기부를 하고 그림을 기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 기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가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청탁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학금 달라고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대학원 교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물어보십시오. 환경대학원 누구든 서울대 동창회 누구든 저에게 저희 딸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 청탁을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 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교생 논문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민정수석실 주관 사안이 아니라 사회수석실 소관 사안입니다. 사회수석실 그중에서 교육비서관실 소관 사안이고요. 업무 양이 많게 되면 민정수석실이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정수석실이 주관했다, 또 제가 주관했다고 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는 뭐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오루비란 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트는 제가 처음 듣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그 문제되는 그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그 과정 자체를 이번에 송수상이 알게 됐기 때문에 오루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오루비 자체가 뭔지를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단국대 교신 책임저자이신 교수님께 저희 그분들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참석을 저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과 그 외에 사적인 연락, 모임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이 논문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분의 연락처를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 연락처를 알았더라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전화기 자체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을 수소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을 정도인 것인데 마치 제 처가 이 교수님 또는 이 교수님의 부인에게 청탁을 해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단국대 이 인턴 같은 경우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그 고등학교의 주임 디렉터께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저 딸아이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갔다 온 것입니다.
아까 왜 일저자가 됐는 문제는 저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고 추후에 아마 수사기관에 가서도 아마 진술을 하실 것인데 언론 보도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일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나 저희 아이 일이라서 곤욕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청천벽력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린 상황이고 아까 뭐 노한준 교수님이든 이 장 교수님이건 저와 저희 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 사실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밝혀져서 저는 감당을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분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의 평가가 옳다 그르다 말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그 아이 문제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논문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그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의학이 중심이 된 선발 과정이라는 걸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에 입학 사정관 인터뷰를 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터넷에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고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입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가 그 시기에 들어갔던 것이 세계 선도 인도 전형이라는 것인데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 이것으로 합격했는데요.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고 저희 아이는 그 AP라는 미국 이제 그 시험인데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1학년 과목을 선수하는 선수 과목입니다. AP 과목 3개를 모두 만점 받았고 그 만점 과목 받았다는 걸 제출했습니다. 어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주로 영어겠습니다만 그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다른 기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불법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 처가 초등학교 동창 여러를 동원해서 했다고 돼 있고 보도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언론 보도에서 그 공주대 교수님과 제 처가 무슨 서울대학교 천문 동아리 친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는 천문 동아리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주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각 관련 학교에서 인턴을 하라고 권하니까 서울 그다음에 지역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서울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방에서 받아줘서 간 것입니다. 갔더니 거기 그분이 받아준 이유를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 교수님의 논문들을 다 읽고 왔더라. 보통 경우는 고등학생이 그 생활 체험한다 그러면 대충 와서 때우는데 이 아이가 자기 쓴 논문을 다 읽고 와서 고마웠다. 그래서 받아줬다.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또 방학 때는 여러 번 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무슨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걸 접했습니다. 이런 것이지 그 과정에서 저 처가 천문 동아리여서 연락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영외고에서
그 만들었던 프로그램도 저희 처가 주도해서 그걸 만든 것이 아니란 점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 시점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주십시오.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시기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고등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강하게 권유하던 그 시기에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혜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가정도 혜택받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 혜택받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짚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제도를 왜 당신이 놔뒀느냐. 진보와 개혁을 얘기하면서 너는 왜 그런 제도를 그대로 놔뒀냐는 비난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보적 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을 놔뒀느냐. 고등학교 인턴십에 한 것들을 왜 놔뒀느냐. 라고 비난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대 아이가 학교에서 하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생활체험하고 인턴 증명서 받아와서 학교에 낸 것이 비난받아야 그 아이를 비난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는 언론에서든 검찰에서든 합리적 의심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 자체를 저는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럼 단국대 같은 경우는 단국대 그 교수님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단국대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을 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결과가 옳은지 그 조사의 결과에 제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 판국에 제가 그 부산대 의전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왜곡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고려대는 고려대로 무슨 조사를 하고 있겠죠. 공주대는 공주대로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이런 조사 그 각각의 기관의 공적 절차를 좀 지켜봐달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각 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한 명이라도 접촉을 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기자님들의 합리적 의심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 또는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저는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빨리 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관과 수사기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대학원 저희 딸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하고 부산대 장학금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환경대학원 교수님들, 환경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실제 그 환경대학원 측에서도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신청 서류가 없다는 얘기를 환경대학원 측에서 하신 걸 보았는데요. 물론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동창회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에 따라 선발했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바가 없고 환경대학원에서도 그 서류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서 그 서류를 없앴겠습니까? 그렇지만 환경대학원에 부담을 드리고 지금 같은 분란을 일으킨 점에서 제가 환경대학원 원장님 휘하 여러 교수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저 이번 일이 생기면서 저희 모든 가족, 이전 가족 외에 저와 저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과 지인들도 모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산대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취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좀 더 예민하게 판단하고 주도 면밀하게 확인해가지고 애초에 받지 못하도록 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액수로 봐서 그 액수가 그 시점에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액수였던데 그걸 왜 미리 보고 확인해보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근데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언론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당시 이랬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든 간에 그 장학금 문제는 아까 사모펀드 문제와 함께 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흑수저 청년들이건 또는 흑수저 청년 아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쪽이든 그쪽에 교육 관련해서 이거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국도 논문 관련해서 장 교수님이 어떤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그걸 만드신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딸아이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처는 장 교수님의 부인이건 장 교수님이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 교수님이 기억에 착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향후 수사가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기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연락처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두 분과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연락처를 확보하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장 교수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네.